혹시 동네 공원을 걸으시다가 발이 걸려 휘청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조심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신 적 있나요? 지난주에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8세 박순옥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그분의 아늑한 거실은 갓 끓인 된장국 향기로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단풍이 물든 공원이 보였어요. 할머니께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주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걷는 건 건강에 좋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그 말씀은 마치 쌀쌀한 가을 아침에 따뜻한 목도리를 두른 듯한 느낌이었어요. 사실 60세가 넘으면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지만 무릎이 약해지거나 균형이 흔들릴 때가 많죠. 잘못 걸으면 넘어져서 다치거나 심하면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박순옥 할머니는 저에게 간단한 안전수칙으로 걷기를 더 안전하고 즐겁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제 이웃 70세인 김영철 할아버지는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조언 덕에 걷기가 두렵지 않아. 이제 그분은 매일 공원을 당당히 걸으세요. 여러분도 안전하게 걸으며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편히 앉아서 박순옥 할머니의 비결을 함께 알아보아요. 이 영상 걷기 전 이걸 모르면 위험. 65세 이상 필수 안전수칙. 5가지에서는 65세 이상이신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5가지 안전수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수칙들은 어렵거나 비싸지 않아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에요. 할머니는 이걸 내 걷기의 동반자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김영철 할아버지는 이 수칙 하나를 따라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넘어질 걱정 없어. 이제 그분은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웃으세요. 할머니의 친구 67세인 이정의 할머니도 이 비결을 사랑하시죠. 이 수칙 덕에 걷기가 즐거워 라고 하시면서 그분은 요즘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신다고 해요. 준비되셨나요? 안경을 쓰시고 필요하면 메모장도 준비하시고 박순옥 할머니와 함께 안전한 걷기를 배워보아요.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걷기는 밥을 짓는 것과 같다고 좋은 재료와 조심이 필요하다고요. 김영철 할아버지는 처음엔 웃으셨어요. 걷는데 무슨 수칙이 필요해? 그냥 걷지. 하지만 할머니의 첫 번째 수칙을 따라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이제 그분의 산책은 노원구 공원의 아침 햇살처럼 밝아요. 첫 번째 수칙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안전수칙은 편한 신발과 옷 입기예요. 박순옥 할머니는 이걸 내 발의 친구라고 부르세요. 65세가 넘으면 발바닥이 민감해지거나 관절이 약해질 수 있죠. 잘못된 신발을 신으면 발이 아프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져요. 하지만 편한 신발과 옷을 입으면 걷기가 훨씬 안전해진다고 해요. 김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낡은 슬리퍼 신고 걸었어. 발이 아팠지? 하지만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바뀌셨어요. 이제 신발 바꾸니까 걸음이 가벼워. 할머니는 좋은 신발이 걷기의 첫걸음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간단해요. 발에 꼭 맞는 운동화를 신어보세요. 신발은 쿠션이 있고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걸로 골라주세요. 예를 들어 동네 마트에서 3만 원짜리 운동화도 충분해요. 김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노원구 공원에서 푹신한 운동화를 신고 걸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발이 웃는다. 신발끈은 꼭 묶어서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옷은 너무 꽉 끼거나 긴 것 대신 편한 바지와 티셔츠를 입으세요. 김영철 할아버지는 트레이닝복을 입으며 이렇게 말해요. 이 옷 입으니까 걷기가 편해. 발이 아프시다면 깔창을 넣어보세요. 약국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비가 오면 미끄러운 신발은 피하시고요. 집에서 신발을 신어보고 발이 편한지 확인하세요. 처음엔 낡은 신발 대신 새 운동화를 신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편한 신발로 10분 걸어보세요. 어디서 시작할까요? 내일 아침 운동화를 신고 집 앞을 걸어보세요. 어때요? 김영철 할아버지는 이걸 내 걷기 비결이라고 부르며 활짝 웃으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편한 신발 하나면 충분해요. 박순옥 할머니도 처음엔 헐렁한 신발을 신으셨지만 이제는 동네에서 제일 가볍게 걷는 분이세요. 유튜브에서 노인 운동화 추천을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편한 신발로 걷다 보니 발이 가벼워지죠. 안 그래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중요한 수칙을 알려주셨어요. 김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수칙이 내 자신감을 살렸어. 계속 알아볼까요? 두 번째 안전 수칙은 안전한 길 선택하기예요. 할머니는 이걸 내 걷기의 집이라고 부르세요. 65세가 넘으면 균형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 있죠. 울퉁불퉁한 길이나 계단이 많은 곳은 넘어질 위험이 높아요. 하지만 평평하고 안전한 길을 고르면 걷기가 훨씬 편해진다고 해요. 이정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아무 때나 걸었어. 한 번 넘어질 뻔했지. 하지만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바뀌셨어요. 이제 안전한 길만 걸어. 할머니는 좋은 길이 걷기의 보호자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쉬워요. 집 근처에서 평평하고 포장된 길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동네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아파트 산책로가 좋아요. 박순옥 할머니는 노원구 공원에 포장된 길을 걸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길은 내 친구야. 비가 오거나 눈이 쌓인 날은 미끄러운 길을 피하세요. 계단이나 돌이 많은 길 대신 엘리베이터나 평지로 가세요. 이정희 할머니는 공원 벤치 근처를 걸으며 이렇게 말해요. 여긴 넘어질 걱정 없어. 길이 어두우면 낮에 걷거나 손전등을 챙기세요. 지팡이를 쓰신다면 꼭 챙기시고 길이 평평한지 확인하세요. 처음엔 집 근처 5분 거리의 평평한 길을 걸어보세요. 바쁘시다면 아파트 복도도 좋아요. 일주일 동안 안전한 길로 10분 걸어보세요. 어디서 시작할까요? 내일 동네 공원에서 평평한 길을 걸어보세요. 괜찮죠? 이정희 할머니는 이걸 내 안전 비결이라고 부르며 웃으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평평한 길 하나면 돼요. 박순옥 할머니도 처음엔 아무 때나 걸으셨지만 이제는 안전하게 산책하시죠. 유튜브에서 노인 안전 산책을 검색해 보시면 팁이 많아요. 안전한 길로 걷다 보니 마음이 놓이죠. 안 그래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실용적인 수칙을 남겨두셨어요. 이정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수칙이 내 걷기를 즐겁게 했지. 계속 배워볼까요? 안전한 길로 걷다 보니 마음이 놓이죠. 안 그래요? 마치 익숙한 동네 골목을 걸으며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편안해요. 지난주에 다시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8세 박순옥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그분의 작은 부엌은 갓 만든 김치전 향기로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공원의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죠. 할머니께서
따끈한 녹차 한 잔을 내주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걷는 자세가 좋아야 몸도 좋아진다네. 그 말씀은 마치 쌀쌀한 가을 저녁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은 듯한 위로였어요. 사실 65세가 넘으면 허리가 굽거나 다리가 무거워질 때가 많죠. 잘못된 자세로 걷다 보면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거나 심하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박순옥 할머니는 저에게 간단한 안전수칙으로 걷기를 더 편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제 이웃 김영철 할아버지는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덕에 내 걸음이 달라졌어. 이제 그분은 공원을 걸으며 어깨를 펴고 웃으세요. 여러분도 안전하고 당당하게 걷고 싶으신가요? 차 한 잔 더 들고 박순옥 할머니의 비결을 계속 배워보아요. 이 영상 걷기 전 이걸 모르면 위험. 65세 이상 필수 안전수칙 5가지에서는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5가지 안전수칙을 나누고 있어요. 편한 신발과 안전한 길로 이미 걷기의 기초를 다졌죠. 할머니는 이걸 내 걷기의 뿌리라고 부르세요. 다음 수칙들은 그 뿌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 거예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쉬운 것들이에요. 이정희 할머니, 67세이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수칙들 덕에 걷기가 자신감 넘쳐. 그분은 요즘 동네 산책로에서 친구들과 함께 걸으신다고 해요. 김영철 할아버지는 자세를 바꾸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허리가 안 아파. 준비되셨나요? 박순옥 할머니와 함께 안전한 걷기를 더 배워보아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시죠. 걷기는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고 올바른 손길이 필요하다고요. 이정희 할머니는 처음엔 코웃음 치셨어요. 자세? 그냥 걷는 거지 뭐.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수칙을 따라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 달라졌어. 이제 그분의 하루는 노원구 공원의 가을 햇살처럼 따뜻해요. 3번째 수칙부터 시작해 볼까요? 3번째 안전수칙은 올바른 자세로 걷기예요. 박순옥 할머니는 이걸 내 몸의 균형이라고 부르세요. 65세가 넘으면 허리가 굽거나 어깨가 앞으로 쏠릴 수 있죠. 잘못된 자세로 걷다 보면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고 균형을 잃기 쉬워요. 하지만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걷기가 더 편하고 부상 위험이 줄어든다고 해요. 김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구부정하게 걸었어. 허리가 아팠지. 하지만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바뀌셨어요. 이제 어깨 펴고 걸으니 기분 좋아. 할머니는 바른 자세가 걷기의 핵심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쉬워요. 걷기 전에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당기세요. 마치 머리에 책을 올리고 걷는 것처럼요. 배는 살짝 힘을 주고 시선은 앞을 향하세요. 김영자 할머니는 노원구 공원을 걸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깨 펴면 숨쉬기도 편해.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고 무릎은 너무 높이 들지 말고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이정희 할머니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자세를 점검하며 이렇게 말해요. 5초만 신경 쓰면 달라져. 허리가 아프시다면 걷기 전에 집에서 5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TV 보면서도 가능해요. 지팡이를 쓰신다면 반대쪽 손으로 잡고 똑바로 서세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 집 안에서 2분 연습해 보세요. 바쁘시다면 마트 갈 때 어깨 펴는 것만 기억하세요. 일주일 동안 하루 10분 바른 자세로 걸어보세요. 어디서 시작할까요? 내일 아침 집 앞에서 어깨 펴고 5분 걸어보세요. 어때요? 김영철 할아버지는 이걸 내
건강 자세라고 부르며 웃으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깨 펴는 것부터요. 박순옥 할머니도 처음엔 자세가 어색했지만 이제는 동네에서 제일 당당히 걷는 분이세요. 유튜브에서 노인 걷기 자세를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팁이 나와요. 바른 자세로 걷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죠. 안 그래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실용적인 수칙을 알려주셨어요. 이정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수칙이 내 눈을 밝게 했지. 계속 배워볼까요? 네 번째 안전수칙은 주변을 잘 살피며 걷기예요. 할머니는 이걸 내 눈의 보호자라고 부르세요. 65세가 넘으면 시력이 약해지거나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죠. 길에 돌이나 사람을 못 보면 넘어지거나 부딪힐 위험이 커요. 하지만 주변을 주의 깊게 보면 걷기가 훨씬 안전해진다고 해요. 이정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앞만 보고 걸었어. 자전거랑 부딪힐 뻔했지. 하지만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바뀌셨어요. 이제 주변을 잘 봐서 안심이야. 할머니는 맑은 눈이 걷기에 방패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걷기 전에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길에 돌, 구멍 또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공원에 자전거가 있다면 멀리 떨어져 걸으세요. 김영자 할머니는 노원구 공원을 걸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으로 길을 먼저 읽어.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고 시선은 앞과 바닥을 번갈아 보세요. 이정희 할머니는 공원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주변을 살피며 이렇게 말해요. 귀도 눈도 열어야 해. 시력이 약하시다면 낮에 밝은 시간에 걷거나 안경을 꼭 쓰세요. 이어폰은 끼지 말고 차 소리나 사람 소리를 들으세요. 혼잡한 시장을 걸을 땐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과 거리를 두세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 집 근처 익숙한 길에서 연습하세요. 바쁘시다면 마트 갈 때 앞뒤만 확인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루 10분 주변을 살피며 걸어보세요. 어디서 시작할까요? 내일 공원에서 길을 보며 5분 걸어보세요. 괜찮죠? 이정희 할머니는 이걸 내 안전눈이라고 부르며 활짝 웃으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한번 보는 것부터요. 박순옥 할머니도 처음엔 앞만 보셨지만 이제는 동네에서 제일 조심성 많으신 분이세요. 유튜브에서 노인 안전 걷기 팁을 검색해 보시면 아이디어가 많아요. 주변을 살피며 걷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죠. 안 그래요? 하지만 할머니는 마지막 비결을 남겨두셨어요. 김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수칙이 내 걷기를 완벽하게 했어. 계속 알아볼까요? 주변을 살피며 걷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죠. 안 그래요? 마치 동네 공원에 익숙한 길을 당당히 걷는 기분이에요. 지난주에 다시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8세 박순옥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그분의 아늑한 거실은 갓 구운 호박죽 향기로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공원의 가을 나무들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죠. 할머니께서 따뜻한 율무차 한 잔을 내주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혼자 걷는 것도 좋지만 함께 걷거나 도구를 쓰면 더 안전해. 그 말씀은 마치 한겨울의 따뜻한 난로 옆에 앉은 듯한 안도감을 주셨어요. 사실 65세가 넘으면 균형이 흔들리거나 체력이 떨어질 때가 많죠. 혼자 걷다가 넘어지면 큰일이고 자신감도 잃기 쉬워요. 하지만 박순옥 할머니는 저에게 마지막 안전수칙으로 걷기를 더 안전하고
즐겁게 만드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제 이웃 김영철 할아버지는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덕에 걷기가 더 편해졌어. 이제 그분은 친구와 함께 공원을 걸으며 웃으세요. 여러분도 더 안전하게, 더 즐겁게 걷고 싶으신가요? 차 한 잔 더 들고 박순옥 할머니의 비결을 마저 배워보아요. 이 영상 걷기 전 이걸 모르면 위험. 65세 이상 필수 안전수칙 5가지에서는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5가지 안전수칙을 나누고 있어요. 편한 신발, 안전한 길, 바른 자세, 주변 살피기로 이미 걷기에 튼튼한 기초를 세웠죠. 할머니는 이걸 내 걷기의 집이라고 부르세요. 이 마지막 수칙은 그 집을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들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쉬운 거예요. 이정희 할머니, 67세이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수칙 덕에 걷기가 축제가 됐지. 그분은 요즘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걸으며 즐기신다고 해요. 김영철 할아버지는 새 도구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넘어질 걱정 없어. 준비되셨나요? 박순옥 할머니와 함께 안전한 걷기를 완성해야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시죠. 걷기는 배를 띄우는 것과 같다고 좋은 동료와 장비가 필요하다고요. 이정희 할머니는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함께 걷기? 지팡이? 그건 나이 든 사람들 얘기 아냐? 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수칙을 따라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걷기가 너무 즐거워. 이제 그분의 하루는 노원구 공원의 단풍처럼 생기 넘쳐요. 5번째 수칙을 시작해 볼까요? 5번째 안전수칙은 함께 걷거나 보조 도구 사용하기예요. 박순옥 할머니는 이걸 내 걷기의 동반자라고 부르세요. 65세가 넘으면 혼자 걷다가 균형을 잃거나 피곤할 때가 있죠. 넘어지면 다치기 쉽고 다시 걷는 게 두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친구, 가족과 함께 걷거나 지팡이, 워커 같은 도구를 쓰면 훨씬 안전하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해요. 김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혼자 걷다가 휘청했어. 무서웠지? 하지만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바뀌셨어요. 이제 친구랑 걸으니 든든해. 할머니는 동반자와 도구가 걷기의 안전망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간단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어보세요. 예를 들어 동네 경로당 친구와 공원 한 바퀴를 돌거나 손주와 마트까지 걸어가세요. 김영자 할머니는 매주 이웃과 노원구 공원을 걸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걸으면 웃음도 2배야. 만약 함께 걸을 사람이 없으면 지팡이나 워커를 써보세요. 지팡이는 약국에서 1만 원이면 살 수 있고 워커는 보건소에서 대여할 수도 있어요. 이정희 할머니는 손주와 손잡고 걸으며 이렇게 말해요. 손주 손 잡으니 마음이 편해. 지팡이를 처음 쓰신다면 집 안에서 5분 연습해 보세요. 손잡이를 꽉 잡고 반대쪽 다리와 함께 움직이세요. 무릎이 약하시면 워커로 무게를 분산시켜 걸으세요. 혼자 사신다면 경로당 산책 모임에 가입해 보세요. 무료인 곳이 많아요. 처음엔 낯설어도 같이 걸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넘어질까 무서우시면 벤치 근처에서 짧게 걸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한 번 누군가와 10분 걸어보거나 지팡이를 써보세요. 어디서 시작할까요? 내일 이웃에게 공원 같이 걸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어때요? 김영철 할아버지는 이걸 내 든든한 비결이라고 부르며 활짝 웃으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과 5분 걷기부터요. 박순옥 할머니도 처음엔 혼자 걸으셨지만 이제는 동네 산책 모임의 리더세요. 유튜브에서 노인 지팡이 걷기를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팁이 나와요. 이 5가지 안전수칙, 편한 신발과 옷 입기, 안전한 길, 선택하기, 올바른 자세 유지, 주변 잘 살피기, 함께 걷거나 도구 사용하기로 여러분의 걷기는 노원구 공원의 봄날처럼 안전하고 즐거워질 거예요. 할머니는 이걸 내 걷기의 선물이라고 부르세요. 65세가 넘어도 이 수칙들은 건강을 지켜주죠. 푹신한 운동화, 평평한 공원길, 당당한 자세, 맑은 눈, 그리고 든든한 동반자. 김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난 이제 걷기가 두렵지 않아. 그분은 친구와 공원을 걸으며 웃으세요. 이정희 할머니는 손주와 산책하며 이렇게 말해요. 내 하루가 행복해. 여러분도 원하시죠?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주일에 한 가지 수칙을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엔 운동화 신기, 화요일엔 평평한 길 걷기. 다 할 필요 없어요. 박순옥 할머니도 하나씩 시작하셔서 동네에서 제일 건강한 산책자세요. 김영철 할아버지는 자세부터 바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정희 할머니는 지팡이로 안전해졌죠. 작은 것부터요. 내일 5분 공원에서 어깨 펴고 걸어보세요. 바쁘시면 집 앞에서 2분만 걸어도 좋아요. 손주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정희 할머니는 손주와 걷기 시작하며 이렇게 말해요. 함께하니 더 재밌어. 내일 한 가지 시도해 보세요. 괜찮죠? 김영철 할아버지는 이걸 내 안전 파도라고 부르며 웃으세요.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대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이정희 할머니도 처음엔 휘청였지만 이제 동네 산책 스타세요. 걱정되시면 벤치 근처에서 시작하세요. 이 수칙들은 떡볶이처럼 따뜻하고 든든해요. 박순옥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심히 걸어. 그러면 세상이 열린다. 그분의 미소는 노원구 공원의 햇살 같아요. 김영철 할아버지의 당당함, 이정희 할머니의 웃음 모두의 걷기가 빛나요. 여러분은 어디서 시작할 건가요? 어떤 수칙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박순옥 할머니는 신발을 사랑하시죠. 김영철 할아버지는 자세, 이정희 할머니는 동반자. 여러분은요? 운동화? 지팡이? 댓글에 써주세요. 나 내일 공원 걸었어. 또는 친구랑 걸었지. 어디서 시작할 건지, 가족과 같이 할 건지 알려주세요. 이정희 할머니는 이제 동네 산책 여왕이세요. 영상 좋으셨나요? 좋아요 버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의 안전한 걷기를 응원하며 다음에 또 만나요.